법대로 해 법대로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스튜디오에 오늘 직접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대로 해. 네, 법대로 해.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연애 사기 내용입니다. 연애 사기요? 네. 그래요.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더군요. 그의 SNS 사진을 보니까 럭셔리한 집과 고급 자동차까지 정말 부자 같았어요. 이후 반년 동안 매일같이 연락하고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그는 제가 본인이 찾던 이상형이라며 나중에 한국에서 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다정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며 급하게 200만 원만 보내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잘 되면 함께 살 예쁜 집을 사주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설마 속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난 뒤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 스스로도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에 후회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보낸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네. 참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이렇게 사랑했던.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한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것도 신종 사기라고 봐야 될까요? 신종 사기가 맞고요. 네. 피해 사례가 정말 많이 늘고 있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몇 억씩 뭐 몇십억씩 세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네. 자, 로맨스 스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뭐 메신저들 이제 뭐 연령에 상관없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데이트 앱 뭐 이런 데서 이제 이성에게 호감도 사고 돈도 요구하는 이런 금융 사기다라고 이제 평가되는데 수법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주 다양하고요. 네. 다채롭습니다. 자, SNS 통해서 이제 외국인이다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다, 뭐 한국계다 이러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안 믿어요.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뭐 군인이다, 의사다, 사업가다, 뭐 좋은 직업 있다고 해서 그냥 믿는 사람은 없는데요. 네. 자, 호감형 외모로 이미지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가. 예. 네, 그렇게 처음에 접근해서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뭐 더 길게 하면 1년씩 이렇게 계속 연락을 막 주고받게 돼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서 조금씩 나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을 갑자기 느끼게끔 해 주는 거죠. 네네. 이제 중년의 마음 막 흔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나? 결혼을 하고 싶다. 또는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고백을 서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점점 조금씩 난처한 상황, 연락이 살짝 끊기고 뭐 돈도 요구하고 뭐 뭘 했는데 무슨 문제가 꼬였다. 이러면서 금융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아니 근데 반년 동안 채팅을 했다고 해도 사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돈을 보낸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네. 사건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보면 굉장히 외로운 상태. 네. 또는 가족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족하고 많은 대화를 못하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면서 마음을 싹 녹이는 아주 심리적으로 매우 치밀한 전략을 다 갖고 있고요. 네, 네. 초기에는 절대 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좋은 친구, 대화 나눠주고 힘들다고 할 때 이야기 들어주고 감정을 공유해서 신뢰를 얻게 되는 건데 예. 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한다. 진정한 사랑을 내가 드디어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그런 순간, 그 진짜.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당해보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네. 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기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사기꾼 잠적을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제 사연자분은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또 궁금하셨는데. 네, 저도 꼭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굉장히 많은데, 자, 솔직히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사기당한 돈을 찾으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나 영상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결국 또 해외 서버를 통해서 연락 주고받기 때문에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하고 찾는 게 어렵습니다. 자, 상대가 얘기했던 이름이나 뭐 성별, 직업, 위치, 장소, 요새 뭐 우크라이나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좀 참전 중인데 뭐 네. 이런 얘기들. 네. 참 어렵고. 나쁘다. 그리고 이제 설사 어렵게 잡았다고 했는데 의외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보통 그런데 이제 이게 사기 범죄로만 처벌되고 보이스피싱처럼 특별한 어떤 조직적 사기 범죄가 적용되는 그런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마음을 온전히 다 줬고 그렇죠. 결혼까지 이제 생각한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또 큰 상처가 될까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말 못하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유. 정말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던 분도 자기를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네, 네. 신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어떤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시는데, 자, 피해자분들은 이제 돈도 돈인데,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런 사실에 이제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네. 현실 부정, 과거 퇴행, 막 이런 문제 생기고 당한 게 부끄러우니까 어디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요. 끙끙 앓다가 갑자기 뭐 알코올 중독이 되시기도 하고요.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부끄럽지만 가족에게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이제 사이버안전부에 신고해서 도움도 받고 네.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이거 혹시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는 거 아니야? 예. 진짜 나 좋아하는데 연락이 잠깐 끊길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시는. 진짜 그런 끈을 네, 그렇게 놓고 싶지 주저하시는 않은.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연자분은 지금 정말 막막하실 텐데 신고 먼저 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가족분들 한 분이라도 이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또는 우리 뭐 동생을 너무 외롭게 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왜 그런 거 속고 그래요? 절대 그러시지 말고. 나눠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네, 어떡해요. 그냥 얼마나 마음에 힘드셨어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 그래, 이제 경찰에 사기 피해 이제 그 다음에 신고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은행,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네. 계좌 일시 정지하시고 거래 중단하셔야 되고요. 자, 개인 정보들도 막 주시거든요. 네. 신분증 막 보내세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 신고하셔서 추가 피해도 또 막으셔야 되고. 네. 자, 경찰에 이제 제출할 때 뭐 나를 이제 속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IP로 접근을 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자, 연세도 많고 정신도 없고 슬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SNS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자료 다 정리하시려니까 머리가 어지럽다 하시더라고요. 예. 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도와주시거나 가족이 이제 고소대리인 네. 선임하셔서 절차를 독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고를 해도 네. 범인 찾기 힘들고 네. 돈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네네. 또 고민이 되는 게 굳이 그러면은 뭐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질문이세요. 예. 그 마음 당연히 맞고요. 예. 자, 근데 이게 돈만 보내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돈만 보내서 상관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기 공범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것 좀 해줘. 네네. 이것 좀 보내줘. 예. 저런 것 좀 찾아줄래? 이거를 내가 해줬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돈 보낸 거에 비하면 사실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게 사기의 어떤 공범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뭐 계좌로 내가 어느 돈을 얼마큼 먼저 보낼 텐데 그 돈 좀 나한테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줘. 예. 이런 식으로 몇 번 한 적이 또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제 다른 피해자들 돈 받은 거를 범죄자들에게 전달해 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기 공모,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 막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보낸 돈이 있으니까 야, 그 돈 내가 좀 회수해야겠다라고 해서 받으시는 경우도 생겨요. 네네. 화가 나서.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중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네네. 즉각적으로 고소 신고를 하셔서 사기 공모나 방조 혐의로까지 처벌받는 그런 끔찍한 상황은 그런 일 없어야죠. 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같으니. 자, 오늘은 로맨스 스캠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